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에 대해 발표할 경영데이터 베이스론 3조입니다. 김지수, 오정민, 장민혁, 조윤서 저희 3조는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개념,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드스페이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올드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의 우주 탐사와 관련된 활동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로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우주 탐사 및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나사는 가장 유명한 올드스페이스 기관 중 하나로 1958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우주 탐사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의 달 착륙, 우주 정거장의 구축, 허블 우주 망원경의 발사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올드스페이스 시대의 특징은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우주 탐사를 하고 비용이 매우 크고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구도로 우주 진출 경쟁이 지속됐습니다. 현재는 올드스페이스와는 다르게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실험적 정신은 우주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그리고 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이 우주 탐사와 우주 여행 분야의 선도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는 기존의 올드스페이스와의 계승하여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 우주 여행, 위성 발사, 우주 비즈니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주 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우주 산업을 혁신하는 총체 과정을 뉴스페이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뉴스페이스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비진 갤럭틱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 비행을 비용 효율적으로 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페이스는 우주 산업의 전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 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이끌었던 우주 탐사가 민간 기업의 개입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역사를 연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올드스페이스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1957년 소유니콘이 우주 비행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스푸닉 1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대중에게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61년 유리 갈리엔 우주 비행이 있었습니다. 유리 갈리엔은 소련의 우주인으로 첫 번째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다니며 우주 비행을 성공시킨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1969년 아폴로 달 착륙이 있었습니다. 미국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은 인류 최초로 달에 선 과학자들을 보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착륙하였고 암스트롱은 인류에게 작은 걸음이지만 거대한 도약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971년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었습니다. 나사가 최초로 개발한 실용적인 우주 왕복선은 여러 차례 비행을 거쳐 우주 정거장과 여러 우주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1998년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ISS가 건설되었습니다. 뉴스페이스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2002년 스페이스X가 출범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주산업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팔콘 1, 팔콘 9, 드래곤 등의 우주 비행사를 개발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2004년 버진 갤럭틱이 출범했습니다. 리처드 블랜슨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을 목표로 하는 하위 오비터 비행체인 스페이스샷2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상층 대기권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우주 비즈니스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민간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이 인공위성 발사, 국제 우주정거장 공급, 우주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곤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사용하여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정부 기관과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블루 오리진이 출범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은 민간 우주 여행을 위한 뉴 스프레드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중력을 경험하며 우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페이스 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입니다. 하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25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정지궤도 인공위성의 추력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지난 3월에는 그룹 내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 스페이스허브를 출범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4개의 로봇 다리와 바퀴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달 표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인 지능형 이동 로봇 타이거를 공개하였습니다. 페리즈 항공우주는 최고 50kg의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소소형 우주 발사체 블루웨일 1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고고도 시험 발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의 주도 주체가 다릅니다. 올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주로 정의정부 기관이 주도하여 우주 탐사 및 우주 비즈니스를 수행했습니다. 나사와 같은 정부기관이 주로 우주 비행 및 탐사 임무를 이끌었습니다. 뉴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주 탐사 및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이 대표적인 뉴스페이스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둘의 비용과 효율이 다릅니다. 올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과거 우주 탐사의 비용이 매우 크고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당시 우주 비행은 주로 정부의 장기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과 재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 여행과 우주 로켓 발사의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올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과거 우주 탐사에 주로 전통적인 방식과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방법보다는 안정성과 검증된 기술을 중시했습니다. 뉴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우주 비즈니스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 우주 여행의 상업화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간 분석,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을 로컬 및 글로벌 스케일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공간 분석,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몇 가지 핵심 단계와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준비 단계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스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토리지 및 관리 단계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또는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및 처리 기술 단계입니다. 공간 분석,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 등의 분석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모델, 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산 컴퓨팅, 병렬 처리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성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인프라 또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통합과 개발 단계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API, 프레임워크, 툴킷 등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다음은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데이터 처리 시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개선과 모델 갱신 기술입니다. 모델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신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구축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성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용, 분석 서비스 및 플랫폼을 IT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지리적 데이터와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GIS 플랫폼은 지리 정보의 시각화, 분석, 공간 쿼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플랫폼은 도시 계획, 부동산 개발, 환경 모니터링, 재난 관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GIS는 AWS 또는 Azure과 같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대용량 지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으로 수집된 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발생, 자연재해 모니터링, 도시 계획에 활용합니다. 농업지능 서비스는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작물 건강 상태, 토양 조건, 수확 타이밍 등을 예측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농업지능 서비스는 작물 모니터링, 작물 예측, 농지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작물 예측은 위성 영상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물 수확 시기를 예측하고 농부에게 최적의 수확 일정을 제안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은 대용량의 위성 영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필요한 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개발 및 교통 계획 서비스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 도로 현황, 건물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지원합니다. 도시 개발 및 교통 계획 서비스는 교통 최적화, 도로 유지 보수, 도시 계획 분야에 활용합니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기반의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 현황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기능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도시 데이터와 위성 영상을 결합하여 도시 개발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해양 및 어업 모니터링 서비스는 위성 영상을 통해 해양 생태계, 수온, 해양 오염 등을 모니터링하여 어업 및 해양 보전에 기여합니다. 활용 분야로는 어업 예측, 활용 분야로는 어업 예측, 해양 보전, 해양 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딥러닝을 활용한 어종 감지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및 공유입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어종 감지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위성 영상에서 어종을 식별하고 어업자에게 어종 밀도 예측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기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성 영상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정보를 추적합니다. 위성 영상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후 모델링, 산림 관리, 환경 보전 분야에 활용됩니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과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패턴 및 환경오염 예측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은 다양한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간의 환경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성 영상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피해 분석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에 앞서 재난 예측과 피해 분석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의 예측은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모델 학습, 실시간 감지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피해 분석은 긴급 상황 모니터링, 딥러닝 기반 피해 분석, 피해 정도 평가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산불 피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예측의 경우 우선 고해상도 위성 영상, 지형 정보, 기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산불 발생과 관련된 패턴을 학습하고 지진,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이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송합니다. 피해 분석의 경우 우선 산불 발생 후 위성 영상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모델이 위성 영상에서 피해된 지역, 화재 흔적, 토양 변화 등을 감지하고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지된 피해를 평가하여 지역의 피해 정도를 정량화하고 긴급 구호 및 복구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홍수 피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예측의 경우 우선 위성 영상, 지형 정보, 강우량 데이터 등을 수집합니다. 이후 머신러닝 모델이 강우 패턴,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이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과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홍수 위험 지역을 감지하고 주민에게 경보를 제공합니다. 피해 분석의 경우 우선 홍수 발생 후 위성 영상을 통해 침수된 지역과 인근 지역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다음 딥러닝 알고리즘이 침수된 지역, 수위 상승 패턴, 인프라 피해 등을 식별하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지역의 면적과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긴급 구호 및 복구 작업을 계획하고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피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예측의 경우 우선 지진 발생 기록, 지진 계측 데이터, 지형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지진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이 지진 전조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보를 발송합니다. 피해 분석의 경우 지진 발생 후 위성 영상을 사용하여 지진 피해 지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이후 딥러닝 알고리즘이 지진 피해 패턴, 건물 붕괴, 토양 이동 등을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된 지역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구호 및 재건 작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저희가 예측한 뉴스페이스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는 우주 상업화가 확대될 것입니다. 스페이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위성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우주에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사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에는 우주 여행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현재 몇몇 기업들이 상용 우주 여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래에는 우주 호텔이나 우주 스테이션 등이 상용화되어 우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우리 우주 여행은 더 이상 망상이나 비현실의 영역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통신 및 위성 서비스 기술이 더욱 발전합니다.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초소형 위성의 발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에 더 많은 옵션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 전역에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우주 연구 및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국제 공동체는 우주 정거장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은 나라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페이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달과 화성에 대한 탐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환경 감시 및 기후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위성을 활용하여 지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뉴스페이스 기업들은 위성 및 우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주 데이터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의 진보와 상업적 기회의 확대에 따라 미래에는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에 안주하지 않고 우주 활동의 복잡성과 리스크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우주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국제 협력은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뉴스페이스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뉴스페이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측면에서 뉴스페이스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발전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및 연구 개발 부문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적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뉴스페이스 산업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우주 자원의 활용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달이나 소행성 등의 자원을 채굴하고 활용하는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보 및 통신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뉴스페이스 기업들의 발전은 정보 및 통신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통신, 지상관측,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기술 및 협력 분야 측면에서 뉴스페이스 산업은 우주탐사, 우주로봇, 우주자원 활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기술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업 모델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뉴스페이스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규제, 안전,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페이스 산업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뉴스페이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3주는 뉴스페이스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스페이스는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 모니터링, 자연재해 예측,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며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뉴스페이스 기업들이 개발한 상용 우주 여행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주 여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경험이 되며 새로운 문화와 경제활동을 유발할 것입니다. 자동화 로봇의 기술이 진보되면 우주 탐사 임무에서 사용되는 로봇들이 지구상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 의료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뉴스페이스의 기술은 지구의 환경 모니터링을 향상시키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페이스는 우주에서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에너지, 광물, 물 등을 채취해 지구에 공급함으로써 지구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성 기술과 스페이스 로봇 기술의 진보는 교통 및 물류 산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란 내 물류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페이스의 성공은 새로운 우주 산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주교통, 우주호텔, 우주제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래의 우리는 더 빠른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우주 데이터의 활용, 우주 여행의 상용화, 환경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우주에서의 자원 활용, 교통 및 물류 개선, 그리고 우주에서의 자원 활용, 교통 및 새로운 산업 등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에서 민간 중심으로 흐름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우주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정교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선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 신에너지와 광물, 그리고 지구를 초월한 인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에 대한 진입의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페이스는 우리의 삶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 환경 문제,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책임 없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고려하면서 뉴스페이스는 우리와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마지막으로 저희 3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